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정오입니다. 어제는 4.27 판문점 비핵화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표현으로서 4.27 판문점 선언이 북한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과 국가와 국민과 국군을 해치는 반역적 선언이고 세계를 속인 사기극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주년에 저음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공허한 자화자찬으로 끝났습니다. 공허합니다. 말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는 너무나 엄중한 대결 구도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이런 관계에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꿈꾸는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은 다 뜬구름 잡기고 공허하고 화해, 평화 이런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솜사탕 같은, 안개 같은, 뜬구름 같은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어제도 똑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려고 합니다. 무엇을 은폐하려고 할 때 이런 말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 언론이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말장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게 선거에도 먹혀들고 평화에 반대하면은 전쟁 세력으로 몰아가는 선동에도 국민들이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따질 건 따져봐야죠. 어제 청와대 수석 그리고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여기 또 평화경제가 나왔네요. 이게 바로 말장난입니다. 경제는 시장경제,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나누는 거지, 평화경제는 없습니다. 평화경제가 평화로운 경제라는 게 말이 될까요? 전시경제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경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경제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경제라는 말은 누가 또 머리를 써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평화의 경제라고 해놓고 내용을 뜯어보면은 북한에 그냥 퍼주자는 말이고, 요거는 족보가 있어요.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선언, 2018년 4.27 선언, 요 세 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을 문재인 씨는 평화경제라고 줄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경제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균형 발전이 있습니까? 민족 경제를 균형 발전시키려면은 북한을 1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로 올려줘야 되고, 우리는 3만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이 균형 발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공동번영이라고 했어요. 공동번영. 북한 노동당 정권에는 번영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폭망입니다. 3만 달러가 16,000달러로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경제도 거짓말, 균형발전도 거짓말, 공동번영도 거짓말.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좋은 말 연결시켜 놓으니까 99.9%의 국민들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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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왜냐하면 민족, 균형, 번영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줄여가지고 작년부터는 평화경제라고 이렇게 또 다른 용어를 하나 개발해 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하면은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북한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도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철도망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남침 루트가 됩니다. 철도를 연결하면은 병력을 휴전선에 집중시키기가 좋아요. 유럽에서 전쟁사를 보면은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군대가 프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철도망을 딱 장악해가지고 프랑스를 칠 때 프랑스보다 훨씬 빨리 국경선에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은 종심이 얕아가지고 기습 공격당하면은 망하는데 기습 공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병력 집중입니다. 이 경의선이든지 동해선이든지 이건 북한의 병력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이걸 무슨 평화의 꿈이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가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려면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고 대남 적화 전략 포기하고 남침 전략을 포기하고 병력을 저 평양 북쪽으로 물리면 되죠. 그것 없이 현재 상태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것은 우리 보고 무장해제하라는 뜻입니다. DMZ의 무슨 초소철거가 그게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침을 가져옵니다. 왜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대는 북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먼저 북을 공격하지 못하게 딱 잠금장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북한의 기습을 받았을 때 작동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을 쳤을 때는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MZ에 초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남침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모든 전략 개념이 공격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격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초소를 철거하면은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탐지도 못하게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6.25 남침이라고 해야죠. 6.25 남침 70주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전쟁 해놓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북한을 먼저 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예요. 6.25 남침이라고 하는 그 발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인지 생각한다면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역사를 파괴하는 역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나쁜 용어입니다. 공동 유해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군포로 돌려줘야 6만 명이 한때 응유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수천 명 살아있을 겁니다. 돌려달라는 말도 안 꺼내면서 유해 발굴 사업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해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죠. 동물론식으로 며칠 동안 만나고 다시 영원히 헤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상봉입니까? 상봉한 다음에 같이 살아야 상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면회하고 막 영구 이별하는 거. 가슴에 2번, 3번 못을 박는 걸, 이거를 무슨 큰 업적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쇼를 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쇼를 해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국군을 위태롭게 하는 데 성공했다 하는 자랑입니다. 거짓말을 잘했다고, 지금 쇼를 잘했다고. 그래서 선거에도 이기고 지금 기분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비핵화 합의를 했으면은 핵무기가 줄어야 되는데 핵무기가 늘었잖아요. 미사일 실험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연간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 도장 찍어 놓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김정은은 안 지키잖아요. 그래도 감동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아닐까요?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망국의 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냐. 평화의 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북 제재나 미국의 간섭이 없었으면은 마음 놓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말든 마음 놓고 북한에 물자 대주고 현금 대주겠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 제약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김정은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여기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이 반인류 범죄자 김정은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반인류 범죄자, 핵무기 개발자 김정은을 약화시키고 몰아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적을 돕고 악을 돕는 게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입니까?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네요.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승 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이 설명을 듣기가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데 힘이 듭니다. 공허합니다. 좋은 말 나열입니다. 그러나 숨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기는 게 나중에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뭐냐? 판문점 선언은 연대와 협력의 약속이었다. 적과 연대하고 악과 협력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